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어제는 필리핀도 차이니스 뉴이얼이라고 하루 쉬었습니다. 옆집의 리모델링 공사는 3개월째인데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페이스북에는 렌트한다고 올려놔서 집 보러 사람이 두 명이나 왔는데도 아직 집 공사가 안 끝났습니다. 저도 좀 빨리 끝내서 옆집과 이 담이 쳐져서 좀 요즘에 필리핀 경기도 안 좋고 해서 도둑들이 많아졌습니다. 사실 제가 에어건을 산 것도 요 며칠 도둑이 한번 온 것 확인은 안 해봤지만 아무튼 온 것 같은 징후가 있어서 그래서 집사람도 불안하고 그래서 겸사겸사 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로컬에 살면은 다른 거는 다 좋은데 그런 치안 문제나 옆집이 이렇게 시끄럽고 그런 거는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카파스의 월터마트 앞에 있는 빌리지, 바로 걸어서 1분 정도 거리인 아주 입지가 좋은 빌리지, 물론 빌리지이기 때문에 경비가 지키고 있고 옆에 큰 식당도 있고 바로 앞에 마트도 있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곳에 살면은 뭐 크게 불편할 것도 없고 교통도 좋고 그래서 한번 쉬는 기간 동안에 다녀왔습니다. 1스퀘어에 18,000 정도? 그러니까 평수로 하면은 150만원에서 160만원 하더라고요. 한 평에.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지역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사서 다시 집을 짓는다고 하면은, 그리고 그 땅이 100스퀘어 정도 있으면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보통 가장 작은 게 지금 140평 스퀘어, 그리고 200스퀘어, 그렇게 크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땅값만 해도 1억이 넘고, 집을 간단하게 져도 한 1억, 그러니까 최소 2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2억 정도면은 이런 지금 여기 크리스토레이나 이 주변에 큰 땅을 사서 집을 짓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그곳이 입지가 좋아서 여유가 있으면 하나 정도는 있는 게 좋습니다. 저도 지금 바닷가에 그리고 산호세에 그리고 이곳에 세 군데에 집이 있지만 처음에 생각과는 달리 크게 지금 쓰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새해라 저도 몇 가지 다짐 그런 걸 해보는데 새해에는 가급적이면 유튜브에 댓글을 달지 않기로 하고 그냥 시청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유튜브를 보면서 힘들어하는 유튜버도 있어서 저희 집에 한번 오라고 했습니다. 숙박도 무료. 그런데도 한 명이 안 왔습니다. 물론 저희 친구나 친척들도 한 명이 안 왔습니다. 저희 회원분들은 가끔 다녀가도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살기가 힘든가 시간이 없나 근데 다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연휴 기간에도 잠깐 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계속 쫓기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유튜브를 보니까 인천의 143건 전세 사기가 대법원에서 7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거의 그 정도 돈에 그 정도 7년형을 다 살진 않을 겁니다. 그 정도 재력이면 중간에
나올 수도 있죠. 거의 대한민국은 나옵니다. 만기 출소라는 게 굉장히 드뭅니다. 네, 대통령을 포함해서 만기 출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워낙 좀 그렇고. 그러니까 그 앞에서 피해자들이 대한민국엔 정의가 없다. 뭐 여러 가지. 근데 이런 것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억울하겠지만 뭐 그렇게 억울한 일은 이웃 필리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디 가나 이 양극화가 진행되면은 이런 억울한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예전에 제가 말했듯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필리핀이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필리핀처럼 양극화가 많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억울한 일이 많이 있을 건데 그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참고 지내느냐 아니면은 뭐 폭발하느냐. 근데 폭발해봤자 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할 수도, 전세라는 거는 그렇고, 그러니까 한 반에 100명인 학급에 급식으로 빵이 100개가 나왔습니다. 한 사람당 하나씩 돌아가지요. 근데 1등이 빵 60개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2등부터 20등까지 20개를 가져갔습니다. 남은 것은 20개의 빵밖에 없습니다. 이 20개의 빵을 21등부터 100등까지가 나눠 가져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등수를 10등, 20등 늘려도 결국은 빵 한 개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현실인데 주입식 교육이라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고 자꾸 합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담임한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담임이 하는 말이 너도 열심히 해서 20등 안에 들면 너도 빵 한 개를 먹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해라. 네가 게을러서 그렇다. 이런 답변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렇게 주식을 잘 알면은 자기가 하면 되지. 남의 밑에서 지점장이나 팀장 왜 하겠습니까?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왜 하겠습니까? 자기 실력으로 돈 벌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면 주식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서울대나 카이스트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주식을 해서 돈을 벌지.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지금 한국의 주식파는 뭐 LG 뭐 대기업들의 행태를 봐도 그렇듯이 거의 투전판입니다. 이거를 알면서 주식을 하고 또 주식에서 돈을 떼이면 뭐 국장이 어떻다 뭐 별의별 아니 대한민국의 현실을 그 나이 되도록 그거를 몰랐던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 주입식 교육을 12년 받아서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라는 걸 안 합니다.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제가 대한민국이 20년 전부터 기울어 간다고 그렇게 말해도 그렇게 준비를 해라. 자산을 금과 달러로 해서 나이 들면은 편하게 급여나 받고 이렇게 해외 왔다 갔다 이민 말고 가까운 동남아시아에 거처를 두고 왔다 갔다 하고 그 파묻어둔 금이나 달러를 조금씩 팔아서 생활하고 그렇게 남으면 자식한테 물려주고 물론 그렇게 그런 마인드가 있으면 자식은 일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알바나 하면서 해도 해외여행 다니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도 생각이라는 걸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계속 내일 또 출근하죠. 이렇게 계속해서 희망이 있다면 그것을 참고 하겠지만 그 끝이 보이기 때문에 그 끝이 어떤 거는 본인도 잘 알고 자식들도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그렇게 살 바에는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다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결혼도 안 하고,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바로 양극화입니다. 근데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한탄하고만 있을 것인가? 제 유튜버를 보는 사람이 몇 명 없습니다. 혹시 보시게 되면 필리핀에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인터넷이나 그런 것에 떠도는 필리핀에 관한 정보는 많이 다릅니다. 그 외국 사람이 서울의 인사동에 한번 와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필리핀도 제가 사는 이렇게 시골에 와서, 그리고 한번 진짜 서민들이 어떻게 살고, 진짜 필리핀이 위험한가 안 위험한가, 그것을 저는 도와주고 싶고 조언해 드리고 싶은데도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열심히 그 끝이 보이지 않는 노예 생활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거기서 결단을 하고 끊어내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 20년 동안 200만 원 경비 받으면서도 이렇게 노후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보다 돈 많이 받는 지점장이니 부장, 대기업 부장, 중소기업 부장 하는 친구들은 지금도 출근하고 뭐 일자리 없나 찾아다닙니다. 물론 그것이 본인 대해서 끝나면 다행인데,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공무원에 합격했다, 어디 대기업에 들어갔다, 그러면 뭐랍니까? 우리 인생이 일을 하려고 태어난 건 아닌데, 이게 생각 없이 살다 보니까 조삼모사라고 눈앞에 있는 도토리에 눈이 멀어서 인생 자체가 노예 생활이라는 것을 깜빡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경만 많이 받으면 우쭐하고, 그것이 인생을 안 보고 자꾸 눈앞에 있는 것만 봅니다.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냄비가 지금 끓고 있어서 지금 바깥으로 나오면 그것이 보이는데, 계속 냄비 안에서 발버둥 치고 좀 더 살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끓고 있는 물이 온천수가 아니라 머지않아 자신을 삶아 죽일 수 있는 건데도 결단을 하지 않습니다. 청주에서 클라우까지 왕복 20만 원대입니다. 그리고 3시간 반밖에 안 걸려서 잠깐 왔다 가면 되는데, 이것이 엄두가 안 나는지 용기가 안 나는지. 물론 50% 사람들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군중이죠. 그러나 제 유튜브를 보고 있는, 혹시 보시고 있는 30%의 좀 생각이 있는데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큰 돈 들어가지 않습니다. 필리핀에 와서 한번 이렇게 둘러보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생각하고 다르다 하면은 그냥 기존대로 사시면 되고, 뭔가 느끼시는 분은 한번 인생을 바꿔보시기를 권해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제가 사기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돈을 달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제가 사는 것을 보고 좀 힌트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그쪽으로 많이 갑니다. 물론 그쪽이 좀 물가도 저렴하고 그런데, 동남아시아는 자기가 하기 나름입니다. 하기 나름보다 크게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뭐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은퇴생활 할 정도면은, 그리고 저번에 말했듯이 술, 담배, 노름, 성매매, 골프 이 5가지만 안 하면 크게 돈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겨울이 없고 여름만 계속되니까 자기가 반팔에 뭐 여름 그 정도 난방비도 필요 없어 하니까 먹는 것만 하고 해결하고, 이 살 집만 있으면은 본인뿐만 아니라 자식들도 계속 이곳을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처음에
누군가가 준비만 하면 계속 그 혜택을 친척이나 뭐 주위 분들이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잠깐 저녁 비행기로 왔다가 다음 저녁 비행기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청주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혜택입니다. 청주 공항에서 클라까지 직행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다가 20만 원대고 가끔 짐 없이 오면은 8만 원대, 편도가 8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와서 관광 비자를 연장하면 1년까지도 있을 수 있고. 아무튼 궁금한 것이 혹시 있으실 분은 저희 메일로 질문해 주시고, 새해라 한번 길게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이게 유튜브가 뭐 음악을 틀어놔도 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제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구독자 수가 얼마 없기 때문에 이 정도인데 1000명이 넘어가면 많은 제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크게 신경은 안 쓰고 내일부터는 다시 주식을 주식을 열심히 한다는 말은 좀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주식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저는 한전 KPS 한 종목만 5천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왜 한전 KPS냐 하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식 중에서 망할 염려 없고 매년 배당을 하고 5% 이상 배당합니다. 그리고 매년 흑자인 기업은 한전 KPS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래도 한전 KPS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등락폭도 많고,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 적정 가격은 하기 때문에 한전 KPS로 단타만 쳐도 생활비는 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작년에 120을 목표로 했는데 올해는 150에서 200 사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들어가는 게 집사람 생활비 100만 원 주고 다급한에 학생 후원 50만 원 하고, 그리고 제가 쓰는 거 용돈 포함해서 5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총 200만 원이 한 달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물론 아무것도 안 할 때, 1월달처럼 저렇게 꿀렁꿀렁을 사고 이렇게 에어건을 사고 하면은 좀 더 여윳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소 한 250 정도를 벌으면 되겠는데, 이렇게 목표 금액을 높게 잡으면 주식할 때 무리를 하게 돼서 또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팔아야 될 때 팔아야 되는데 조금 더 목표를 높게 잡으면 기다리다가 다시 주식이 쭉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는 빨간불만 들어와서 얼른 팔아서, 물론 큰 수익은 못 받지만은 작은 수익이 모여서 이렇게 한 달 생활비 정도를 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필리핀 날씨가 작년보다 조금 추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필리핀 지금 건기철이면 무지 더울 텐데, 그래서 저렇게 지붕도 아마 필리핀에서는 처음이지 않을까, 지붕을 2겹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 집도 지금 한낮에 12시부터 3시까지도 뜨겁지가 않습니다. 맨 위에 지붕은 춤을 추지요. 근데 밑에 지붕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곳도 이렇게 바나나가 저기 또 하나 열렸네. 바나나 나무가 이쪽을 해서 제가 지내는 1층은 시원합니다. 이게 처음에 바나나 나무를
이렇게 너무 이곳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더워서 바나나를 급하게 심었습니다. 가장 빨리 자라는 게 바나나니까요. 근데 이제는 바나나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 정리하기도 저렇게 잎이 노랗게 되게 되면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바나나 감당이 안 됩니다. 먹지도 않는 바나나 다 제니가 친구들한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나가 이렇게 열매가 달리면 스스로 자르지 않아도 죽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또 잘라서 정리해야 되고 은근히 손이 많이 갑니다. 차라리 이렇게 나무를 심으면 멀리 보면 이렇게 나무를 심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크게 손이 안 갑니다. 이 점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파인애플을 먹고 위에 부분을 잘라서 심었는데 이렇게 파인애플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에서는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뭐든지 채소들을 사서 맨 위에 부분만 그리고 뿌리는 맨 위에 부분만 땅에 심고 물만 잘 주면은 다시 이렇게 다시 납니다. 겨울이 없어서 이렇게 제가 파를 좋아해서 이렇게 양파를 심고 맨 윗부분을 잘라 먹습니다. 그러니까 농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고 좀 소질이 있으신 분은 필리핀에 오면 자급자족이 가능합니다. 자급자족은 아니 공산품도 조금 사 먹어야 되겠죠. 아무튼 한국은 날씨가 지금 무지 춥다는데 필리핀은 지금 이렇게 바람이 불고 지낼만 합니다. 26도, 낮에도 한 29도 정도? 밤에는 춥습니다. 제가 지금 커튼을 치고 자고 새벽에는 전기장판을 약간 틀고 잡니다. 그 정도로 시원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사는 이곳은 중산간이라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길게 영상을 찍어 봅니다. 거의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마지막이라는 말은 쓰지 않는 게 좋은데. 아무튼 오늘도 옆집은 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어제 뉴이얼이라 오늘까지 쉬나요? 맨날 쉬어서 어떻게 먹고 사는지. 이상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